연방국세청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내달부터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합니다.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가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금리가 하락한 것은 9주 연속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윌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2사 인준을 겸한 이어앤 파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인근의 그런디 카운티의 55번 주간고속도로 출구 근처 두 곳에 대형 전광판이 세워졌는데요. 불법 이민자 이송버스는 이번 출구로 빠질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전광판입니다. 남북 국경발 불법 이민자 이송버스가 관할구역 내 진입 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스스로를 비성역 카운티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전광판을 세웠습니다. 최근 듀페이지 카운티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운티 전역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결과 지난 5일 동안 총 15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음란물에 출연한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캠퍼스의 총장이 해임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하는 승무원들의 최근 객실 내 안전 및 청결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메인주에서도 2024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명 백화점 체인 콜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미 프로농구 밀워키 벅스 전 구단주로 사선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어브 컬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내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식탁에서 음식에 습관적으로 소금을 넣는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음식에 소금을 넣는 빈도가 높을수록 만성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내달부터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합니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의 대부분은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입니다. IRS에 따르면 약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RS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에 대해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서고 사업체 계좌와 면세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과 3월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IRS는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미납금 해결을 위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데요. 내년 4월 1일부터는 세금 체납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가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금리가 하락한 것은 9주 연속입니다. 어제 CNN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국영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드맥은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6.6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직전주에 6.67%에서 하락한 것으로 금리는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3.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벤치마크 금리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초 8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금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42%였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울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2,4인준을 겸한 이어앤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 및 단체, 기관장, 회원 등 동포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일부 최은주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정환 총영사의 축사를 지형인 부총영사가 대독했으며 시카고 연합장로교회가 지난 여름 다운타운에서 개최된 K-페스트 진행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김기란 이사장 인준에 이어 총 31명의 이사 인준이 진행됐습니다. 김기란 이사장과 최은주 한인회장. 제가 35대 최은주 회장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거에 제가 또 한인사회 또 간호사협회며 내가 인볼브 하다 보니까 한인사회를 더 애정을 가지고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제가 35대 이사로 들어갔다가 36대에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사장직을 맡게 됐네요. 동포사회에서 절실히 애국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인회를 도와주신다면 저 역시 힘껏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2023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라서 일도 행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도 기념을 하고 한인이민 120주년도 기념을 하고 했습니다. 8월 26일에 K-페스티벌 한 것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러한 한인회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약 40여 년 만에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공 외교의 차원에서 한 행사였는데 모든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변치 않게 행사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분들의 감사도 드리고 그런 뜻에서 송년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특별 순서로 카밀라 노노 팀의 K-팝 공연과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독도는 우리 땅 군무가 마련돼 객석에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참석자들은 한인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해 번영과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지역 동포들과 소통 화합하는 모범 한인회라고 격려했습니다. 2부 만찬은 김창범 전 한인회장의 건배사로 시작됐는데요. 허재훈 부회장과 박주미 문화팀장의 사회로 단체별 노래자랑과 경품잔치, 헬렌정 라인댄스의 특별 순서, 복면제왕 순으로 영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단체별 노래자랑에는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문화회관 풍물학교,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중서부지회, 여성회,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성청자 노래교실 등 총 6개 팀이 참가해 한인회 오성현 이사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인기상은 여성회의 이숙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만 그걸 같은 모든 참석자들은 매우 유쾌한 시간이었다며 한 해를 뜻깊고 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2023년도 한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202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화이팅! 한인회 송년회는 처음 참가했는데요. 우리 최은주 회장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너무 활기찬 활동을 하셔가지고 너무 임프레시브, 굉장히 감동적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올해 한인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K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동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금년에도 한인 사회가 밝고 희망찬 한 해를 보냈지만은 내년에는 정말로 2024년에는 한인 사회가 평화롭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한데 뭉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고 연세 드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까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래플 추첨에서는 이동원 씨가 대한항공 한국 왕복 항공권 당첨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한진국 중남부 지점장과 행운의 당첨자 이동원 씨를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진짜 뜻깊은 자리에 저희 대한항공이 조금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올해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상을 받은 김에 제 바람은 우리 한인 사회가 잘 정한 옳은 방향대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해를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2024년 갑진년 새해 5,000명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월 중에는 단체장들을 초청해 신년 할애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룡의 띠해인 갑진년인 2024년을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 한 가정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며 갑진년인 만큼 정말 값진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한인회에서도 지금껏 해왔듯이 남은 1년 반 임기 동안 열심히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시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카고 인근 그런디 카운티의 55번 주간고속도로 출구 근처 두 곳에 대형 전광판이 세워졌는데요. 불법 이민자 이송버스는 이번 출구로 빠질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전광판입니다. 어제 시카고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디 카운티는 남북 국경발 불법 이민자 이송버스가 관할 구역 내에 진입 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스스로를 비성역 카운티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전광판을 세운 겁니다. 결의는 우리는 제한된 사회복지 예산을 그런디 카운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빈곤국, 재향군인, 노숙자 등에게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추후에라도 이송버스가 관할구역에 불법 입국자들을 내려놓으면 경찰, 비상관리국 요원들을 동원해 시카고로 보낼 계획입니다. 최근 듀페이지 카운티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운티 전역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결과 지난 5일 동안 총 15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듀페이지 카운티 주검사에 따르면 엘머스트와 글란 앨런, 네이퍼빌, 옥브룩 테라스 및 빌러 파크를 포함한 카운티 전역의 도시에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주검사 로버트 발리는 보도자료에서 연휴 쇼핑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사업체와 고객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절도범들에게 경고했고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음란물에 출연한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캠퍼스의 총장이 해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대 이사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조 고 총장을 해임하기로 했는데요. 이사회는 성명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고와 그의 아내 카르멘 웰슨은 성인 영화배우와 비건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인 섹시 해피 쿠킹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부는 영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X의 섹시 해피 커플 계정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X 계정은 팔로워들에게 구독자 전용 성인물 플랫폼인 OnlyFans 이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부부는 필명으로 성인 산업과 포르노에 관한 책도 2권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합니다.
고는 2007년 2월부터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총장으로 재직했죠. 그는 해임 처분에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위스콘신대는 13개 캠퍼스가 있으며 라크로스 캠퍼스에는 약 1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메인주에서도 2024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인데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세나 벨로스 주 국무장관은 어제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근거는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메인주의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준다며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습니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죠.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질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14로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앞서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내년 일리노이에서 발효되는 15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상당수의 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선 일리노이주 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가법의 일환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하는 일리노이의 직원은 연간 최소 40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부터 일리노이주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주 금위원법 개정안의 일부로 마련된 조치인데요. 새로운 법은 또한 공공출입구로부터 15피트 이내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국의 사머보라 박사는 전자담배에는 니코틴과 기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노출되는 사람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흡연과 마찬가지로 베이핑도 폐 손상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리노이에서는 2024년도부터 비시민권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죠. 단 취업 허가를 받은 이들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따라 대용량 탄창 및 공격형 무기를 소지한 개인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해당 무기에 대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최근 객실 내 안전 및 청결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포스는 어제 승무원들이 꼽은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공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승무원인 조세펜 리모는 좌석 주머니에 있는 안전 지침서가 가장 더럽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아울러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역시 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승객들이 기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이었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낮잠을 자야 하기 위해 트레이 테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면 직접 소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일원 오늘 오전 곳에 따라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 들어 비구름은 점차 물러나겠고 토요일엔 내일 다시 맑게 개인 하늘 잠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오늘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30도, 내일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27도입니다. 모레 주일에는 50% 찬스의 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인 월요일 완연히 맑게 개인 하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96%, 바람은 북풍이 1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